안녕하세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엔지니어 영어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실제 현업에서 이런 해외와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는 분들도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보면 그분들이 듣고 사용하는 언어도 제가 그 올린 영상에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거보다 천천히 저거보다 듣기 쉽게 말하는 이제 외국인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뭐 웬만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구받는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 글로벌 잉글리시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막 네이티브 잉글리시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오래된 의견이었고, 그리고 업무상 영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업무상 영어 실력을 키우려는 분들은 이 글로벌 잉글리시까지 이제 자기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, 제 생각에 이 글로벌 잉글리시 수준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어의 어떤 실력을 늘리면은 들리는 영어는 어느 정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올렸을 때 들리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은 들리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는데 말이 내 맘처럼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이제 뭐 4단어에서 6단어 정도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씩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어의 길이를 늘려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보통은 아마 12단어 정도? 근데 12단어도 한 번에 다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6단어 정도 떠올리고 뒤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보통 말을 하실 거예요. 국내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.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6단어 영어도 말할 수는 없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원어민의 영어를 많이 이제 낭독하면서 익숙해지고,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응용을 해보다가,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교재에 있는 영어를 떠올리고 그걸 응용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에 맞는 영어 문장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로 6단어로 시작을 하면 되고,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포인트도 정해져 있어요. 저희가 실제로 그 필요한 영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업계 웹이나 이렇게 인터넷에 제공되는 거, 아니면은 내가 실제 이제 온라인 회의에 들어가서 그 듣게 되는 걸 이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녹음을 하셔가지고 이 다글로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녹음을 하시거나, 아니면 뭐 녹음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,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있는 어떤 테크 웹이나 이런 거를 이 정도는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내 녹음이나 유튜브 링크를 분석해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따줍니다.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이제 내보내서 편집도 할 수 있어요. 이 스크립트를 따는데 이게 100%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크립트를 텍스트 파일이나 워드로 받아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걸 이제 보시면서 여기서 들으시면 되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 따진 거에서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부분이 다시 나와요. 그래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이걸 보면서 이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 다글로로 이렇게 스크립트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고,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많이 들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이나 내가 실제로 많이 말해야 되는 내용, 그거를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스크립트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반복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. 실제로 우리가 보통 1시간 분량만 내가 자주 듣거나 말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걸 연습하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업무상 쓰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사실은 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간 포인트인데, 그러니까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로 6단어 문장 말하기만 내가 돼도 기존에 뭔가 쌓아왔던 영어 실력이 있던 분들은 응용을 바로 해가지고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로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로 6단어 문장을 말하기가 돼도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로 가기가 힘들다. 그럼 뭔가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9단어, 12단어 정도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감각을 늘리는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,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이런 그냥 비즈니스 영어 교재 있잖아요. 이렇게 비즈니스 영어 100일의 기적, 이게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가지고 음원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 번 회독해서 내용을 익히고 그걸 한 20번 이상 낭독을 해도 아마 한 40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될 거거든요.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책 표현을 100% 내가 다 그대로 익히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,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그냥 문장을 6단어보다는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감각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부담을 덜고 보실 수 있고요. 근데 난 이런 교재는 좀 재미가 없다 보는데, 그러면 이제 그냥 예전에 보셨던 뭐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중에 정말 쉬운 거 있잖아요. 디즈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,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 내용이 좀 어른이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거, 그런 거 중에 교재로 볼 수 있게 다 그 대본이나 그런 표현들이 정리가 된 게 인터넷 서점에 파는 게 있고, 그게 아니면은 예전부터 그 비즈니스 영어가 그냥 중학교 영어 수준이다 라는 말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거에 공감을 해요. 그래서 이 렉사일 지수란 게 있는데, 그 한국 중학교 1, 2학년 교과서에 렉사일 지수가 이렇게 400에서 500, 그리고 560에서 682 정도예요. 근데 이 렉사일 지수란
원서란 걸 아마 아이들 영어 원서를 같이 골라주시고 읽어주시는 집에서 아마 이걸 아실 텐데, 근데 이러면 이게 너무 이제 낮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고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렉사일 기준으로 400에서 한 680, 근데 제가 보기에 650 이하로만 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간 단계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00 이하에서 골라도 되고, 아니면 좀 더 늘려도 650 이하에서 늘리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. 근데 보통 많이 고르시는 게 800 이상으로 많이 골라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녀분들 교육하실 때. 근데 제가 봤을 때 렉사일 800 이상은 미국 중학생 수준이거든요. 근데 모국어로 중학생 수준이면은 사실은 이미 쓰는 문장이 그냥 성인 원어민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렉사일 800 이상은 이건 그냥 원어민 영어,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 잉글리시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영어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렉사일 800 이상은 절대 고르지 마시고 무조건 렉사일 800 이하, 그리고 렉사일 800에서도 700도 아니고 저는 650 이하, 뭐 680 이하를 추천드립니다. 이건 이제 웬디북이나 아니면 이렇게 원서를 파는 데 가면 이렇게 렉사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렉사일 이렇게 800 이하, 700 이하로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뭐 미리 보기도 몇 페이지 보실 수 있거든요. 내용이나 주제 아니면 뭐 캐릭터가 내가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걸로 고르셔가지고 하나나 두 개 정도,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로 바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원을 같이 안 파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건 이제 아마존에 보면 오더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음원이 있는 원서를 고르셔도 되고, 아니면은 뭐 이 정도는 그냥 음원이 없이 하셔도 될 수가 있고, 근데 이왕이면은 아마존 오더블 사이트에서 음원도 고를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겠죠. 네, 그래서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, 짧으면 뭐 120시간만 해도 되실 수 있고, 아니면 뭐 24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, 근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 400에서 500시간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여유가 되고 실제로 이제 영어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냐,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영어에 불편하긴 한데, 사실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또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지낼만 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되게 그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요. 지금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, 그리고 영어를 좀 더 잘하면은 확실히 좋은 게 있는데, 그런데 영어를 그냥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? 크게 문제가 안 된다.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이게 뭐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비즈니스 영어나 엔지니어 영어가 필요한 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잘하면 좋고 지금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 맞는데, 사실 지금 수준으로도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작 포인트랑 마지막 포인트를, 그리고 이 중간 포인트를 요 정도를 이제 요 정도 중에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거쳐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